번째로 목표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말은 수다니까요. 인간은 깨어있는 하루 동안에 약 30%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제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네요. 저는 뭐 한 5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51% 하고요. 이 나한테 지는 법이 없어, 지는 법이. 어쨌든 많은 말을 하지만 대부분 쓸데없는 수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수업을 듣고 있죠? 왜 말 잘하기를 배우고 있죠? 그 목적은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배우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스피치를 완성시키고자 노력하는 거죠. 따라서 매 순간순간 누구와 대화를 하건 회의를 하건 프레젠테이션을 하건 면접을 보건 어느 순간에도 말하기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천 마디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단 한마디도 충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해서 표결 처리를 못하도록 장시간 연설하는 겁니다. 그 어셈블리라는 드라마에서 진상필 의원이 25시간 동안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필리버스터예요. 반면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들이요. 따라서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3분의 2의 시간을 할애했고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는데 3분의 1의 시간을 사용했다. 큰 세일즈 성과를 올리고 회사에 들어온 김대리. 박 부장이 많은 직원들 앞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해, 김대리. 정말 큰일을 했구만. 만약에 여러분이 김대리라면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일단 겸손하게 말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요? 저 뭐 무슨 한 일 없습니다. 혹은 뭐 당당하게 말씀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김 부장이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아닐까요? 아유, 부장님 정말 가르침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부장님의 시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대리님은 쉽게 대답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로써 김 대리는 부장님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확 뚫리는 거죠. 그것도 하이패스로. 논리적 대화법에서 꼭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등관계, 대립관계. 이 단어가 익숙치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 공식을 대화나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에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거래처와의 대화에서 예, 이번 제품은요 정말로 혁신적인 바람을 불러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또 화이자에서 비아그라를 출시했을 때와 같은 반응을 몰고 올 것입니다. 김 과장, 지난번에 마신 맥주가 맛있었다고 했지? 이 맥주도 그 회사에서 나온 거야. 한번 마셔봐. 맛있을 거야. 네, 이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의 89%가 재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설득하는 방법이 바로 대등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립관계인데요. 양쪽을 비교해서 설득하는 것이죠. 다이어트 해? 안 먹는 걸로 살을 빼지 말고 운동을 하란 말이야. 운동. 그게 더 살이 잘 빠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대립관계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자면 그 안 먹어서 빠진 살은 한 달 만에 요요 현상이 생겨. 근데 운동으로 빠진 살은 요요 현상이 없다니까. 근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 휘발유차를 살까 경유차를 살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야, 휘발유차 사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대립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휘발유차 사, 휘발유차. 차값도 싸고 소음도 덜 나고 수리비도 싸.
하지만 경유차는 경유값도 싸고 세금도 싸잖아. 이봐, 환경을 생각해야지. 환경. 휘발유차가 낫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요, 이 대립관계라는 논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등관계나 대립관계로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드는 예가 왜 증거가 되는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원인 규명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돼. 왜 안 되죠? 그냥 위험하니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원인 규명을 해주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운전과 같았으며 사고 위험이 4배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운전 중에 통화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설득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은 자신의 주장을 먼저 말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인과관계는요, 반대로 구체적인 예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방식이죠. 김 대리는 술에 약하고, 이 과장님은 술 안 드시고, 박 부장님은 운전해서 오늘 집에 가셔야 되고, 저는 지금 한약을 먹고 있고, 아이고, 그럼 오늘은 회식 대신에 우리 볼링 갑시다. 볼링. 이게 좋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보다는 인과관계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중요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결론을 말하고 설명을 하는 원인 규명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 첫 번째, 적절한 단어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간략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문가의 증언. 이게 참 좋습니다. 시장에선 시장의 언어로, 회사에선 회사의 언어로 적절한 단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요, 자료가 부실하냐, 충실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간략한 사례는요, 그 좋은 사례를 많이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의외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유, 이제 김씨 엄마 확실하게 쌍꺼풀 수술 됐잖아. 몰라보겠어. 그러면 다들 그리로 몰려가잖아요. 그 병원으로. 그런데 엉뚱한 사례는 그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진짜인 양 사용한다면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예를 드는 거 말이죠. 그리고 정확한 통계 자료는요, 우리가 숫자 그러면 어때요? 신뢰를 주죠. 그래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숫자를 사용하면요, 망신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증언.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은 항상 믿음이 갑니다. 상대방이 믿는 전문가를 빨리 알아내서 그 전문가를 내세우는 게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스피치 시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또 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업 공간으로 쓰는 이 방에는요, 비행기가 아주 여러 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우리나라 공군 고개 비행을 하는 블랙 이글이라는 그런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색동날개 아시아나. 와, 요거 직접 사장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군 참모총장님이 주신 거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자꾸 비행기를 봐서 그런지 어디로 자꾸 날아가고 싶어요. 이번 추석에도요, LA를 갑니다. 가는 김에 하루에 끝내주는 유튜브 수업을 LA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9월 14일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LA 다운타운 쪽인데요. 여기 주소 자세히 나오고 있죠. 유튜브를 하고 싶은 LA에 계신 모든 분들 하루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수업을 제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은 강남에서 3기 유튜브 수업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